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조금 현실적인 이야기 하나를 드려보려 합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는 오랜 시간과 정성으로 쌓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긴 세월의 우정이 무너지는 순간은 대부분 아주 사소한 자리에서 찾아옵니다. 바로 밥 한 끼 자리입니다. 특히 계산대 앞에서 주고받는 한마디, 그 한마디가 10년, 20년, 때로는 30년 친구 관계를 순식간에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농담처럼 들립니다. 야, 너 잘 버니까 내가 내라. 이번엔 내가 내고 다음엔 내가 낼게. 이런 말들 한두 번은 웃고 넘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반복될수록 마음속 어딘가에 이 관계, 뭔가 불편하다는 감정이 쌓여갑니다. 결국 어느 날 밥을 먹는 자리 자체가 피곤해지고 그 사람을 만나는 게 부담스러워지죠. 오늘 강의에서는 밥값 계산할 때 이런 말 하는 사람, 절대 만나면 안 되는 이유, 그리고 실제로 30년 친구와 절교하게 된 사례를 중심으로 우리가 놓치고 있던 인간관계의 심리적 본질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밥값은 금액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속에는 관계의 균형, 배려의 깊이, 그리고 인격의 온도가 담겨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사람을 보는 눈이 조금 더 깊어지시길 바랍니다. 밥값 계산할 때 이런 말하는 사람, 절대 만나면 안 되는 이유. 유영일. 야, 너가 잘 버니까 내가 내라.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야, 너 요즘 잘 나가잖아. 내가 내라. 너 돈 많잖아. 이번엔 내가 쏴. 이 말 참 흔합니다. 겉으로 보면 농담 같지만 그 속에는 상대의 형편을 이용하려는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에게 밥값을 떠넘기는 심리.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의 심리에는 두 가지 감정이 섞여 있습니다. 첫째는 질투, 둘째는 비교 심리입니다. 너는 잘 되니까 내가 좀 더 내라는 말에는 너는 나보다 낫다는 비교가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비교에는 칭찬이 아니라 약간의 억울함이 섞여 있죠. 즉, 나는 못 됐는데 너는 잘 되니까 그 정도는 해야지라는 보상 심리가 작동하는 겁니다.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점. 이런 태도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균형을 깨뜨리는 태도입니다. 진짜 친구라면 내가 잘 되니까 기쁘다. 오늘은 내가 살게. 너 고생 많았잖아.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질투심이 있는 사람은 상대가 나보다 앞서간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밥값을 통해 심리적 우위를 회복하려 합니다. 즉, 너 잘 나가지만 결국 밥은 내가 얻어먹었잖아. 이런 식으로 자신을 위로하는 것이죠. 실제 사례. 30년 지기였던 두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A씨는 꾸준히 일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갔고 친구 B씨는 프리랜서로 불안정하게 살았습니다. 둘은 늘 만나 밥을 먹었는데 B씨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너 요즘 연봉도 올랐다며? 그럼 이번에도 내가 내야지. A씨는 처음엔 웃으며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도 한 번도 계산하려 하지 않는 B씨를 보며 마음이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결국 A씨는 어느 날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밥값을 내는 게 아까운 게 아니라 내가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서운하다. 그 말 이후 두 사람은 멀어졌습니다. B씨는 여전히 돈 때문에 친구를 끊었냐? 라고 했지만 사실 A씨에게 문제는 돈이 아니라 태도였습니다. 심리적으로 보면 사람은 감사가 빠진 관계에서는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내가 사는 게 당연하다는 느낌을 주는 순간 관계는 이미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진심 어린 한마디. 고맙다, 다음엔 내가 살게. 이런 말은 단 3초 만에 마음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정리. 야, 내가 잘 버니까 내가 내라는 말은 상대의 노력과 성취를 가볍게 만드는 말입니다. 그 한마디에 담긴 건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 너의 성공은 나와 상관없다는 냉정한 거리감입니다. 진짜 친구는 상대의 성공을 축하하고 함께 웃고 함께 나눌 줄 아는 사람입니다. 밥값은 돈이 아니라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 마음을 계산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 관계는 이미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유영희. 이번엔 내가 내, 다음엔 내가 낼게, 그리고 다음이 없음.
여러분, 이런 상황도 많이 겪어보셨을 겁니다. 이번엔 내가 내, 다음엔 내가 낼게. 그런데 그 다음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이 말은 듣기에 합리적이고 공평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책임을 미루는 말입니다. 지금은 편하게 넘기지만 나중엔 안 갚아도 괜찮겠지. 이런 계산이 깔려 있는 것이죠. 관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한마디. 사람 사이의 신뢰는 작은 약속에서 시작됩니다. 다음엔 내가 낼게라는 말은 단순한 밥값 약속이 아니라 나는 너에게 약속을 지킬 사람이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번번이 지켜지지 않으면 상대는 이 사람은 말만 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신뢰는 그 순간부터 조금씩 금이 갑니다. 실제 사례. 한 시청자가 보낸 사연입니다.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두 동료가 있었습니다. 매번 점심을 같이 먹으면서 한 명이 먼저 계산을 했고 다른 한 명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엔 내가 내, 다음엔 내가 낼게.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그 다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계산을 맡던 직원이 어느 날 이제 각자 내자고 말했더니 그 친구는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말했답니다. 야, 그깟 밥값 가지고 너무 예민하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마음이 완전히 다쳤다고 합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라 약속을 가볍게 여긴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심리 분석. 다음에 낼게라고 말하는 사람의 속마음은 두 가지입니다. 1. 당장의 부담을 피하고 싶다. 2. 상대가 기억하지 않길 바란다. 이건 회피형 인간관계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지금의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 나중에 불신을 만드는 행동을 반복합니다. 이 사람들은 관계를 단기적으로만 봅니다. 오늘만 넘기면 돼. 하지만 인간관계는 오늘보다 쌓이는 내일이 더 중요합니다. 왜 이게 위험한가? 이런 습관은 결국 모든 관계에서 반복됩니다. 밥값에서 회피, 약속에서 회피, 책임에서 회피. 결국 이 사람은 말만 하고 행동은 없는 사람이라는 인식으로 굳어집니다. 그 순간부터 주변 사람들은 이 사람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뢰가 깨진 관계는 아무리 오래 알고 지낸 사이라도 더 이상 함께 밥을 먹고 싶은 관계가 아닙니다. 반대로 이런 태도는 관계를 깊게 만든다. 오늘은 내가 냈네, 고마워. 다음번엔 꼭 내가 살게. 그리고 실제로 다음번에 계산을 합니다. 그 한 번의 행동이 관계를 단단하게 묶는 신뢰의 끈이 됩니다. 진정한 관계는 공평함이 아니라 서로의 기억과 배려로 이어지는 균형입니다. 그 기억을 지키는 사람이 결국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남습니다. 정리. 이번엔 내가 내, 다음엔 내가 낼게. 이 말은 밥값을 미루는 말이 아니라 책임을 미루는 말일 때가 많습니다. 한두 번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반복된다면 그건 이미 습관입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무의식적인 관계 착취로 이어집니다. 밥값을 미루는 사람은 결국 신뢰도 함께 미룹니다. 그러나 신뢰는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행동으로 쌓여야 합니다. 유형 3. 에이, 뭐 이런 걸 가지고 따지냐? 에이, 그깟 밥값 가지고 뭘 그래? 그런 걸로 기분 나빠하냐? 너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이 말 참 자주 들리죠. 하지만 이 말이야말로 관계를 깨트리는 가장 위험한 말입니다. 상대의 감정을 무시하는 말의 본질. 이 말에는 내가 중심이라는 사고가 깔려 있습니다. 상대가 느끼는 불편함이나 서운함은 중요하지 않고 자신이 보기엔 별일 아니니까 넘어가자는 태도입니다. 즉,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반응입니다. 문제는 이런 말을 들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내가 느끼는 감정은 별거 아닌가? 내가 너무 예민한 사람인가? 스스로를 탓하게 되면서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이런 관계는 결국 감정의 단절로 끝납니다. 실제 사례. 30년 친구였던 두 사람, C씨와 D씨의 이야기입니다. C씨는 늘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D씨는 항상 늦고 계산 때마다 다음엔 내가 낼게를 입버릇처럼 말했죠. C씨가 어느 날 용기 내어 말했습니다. 너랑 밥 먹는 게 요즘은 좀 불편하다. 항상 내가 계산하고 그걸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니까 마음이 좀 그래.
그러자 D씨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야, 우리 사이에 그런 걸로 따지냐? 그깟 밥값 가지고 왜 그래? 너 너무 예민하다. 그 한마디에 C씨는 마음이 완전히 다쳤습니다. 그날 이후 C씨는 D씨의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심리 분석. 뭐 이런 걸 가지고 따지냐는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상대의 감정을 과한 반응으로 몰아가며 방어합니다. 이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감정 회피형 방어 기제의 일종입니다. 즉, 상대의 불만을 예민함으로 바꿔버림으로써 자신이 잘못한 사람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려는 것이죠. 이런 사람과의 관계는 항상 한쪽이 참게 됩니다. 그리고 그 참음이 쌓이면 결국 정서적 피로로 이어집니다. 관계에서의 교훈. 사람은 공감받지 못할 때 관계를 포기합니다. 돈 문제나 실수 때문에가 아니라 내 마음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 때문에 멀어지는 것입니다. 에이, 그게 뭐가 문제야라는 말 한마디는 상대의 진심을 부정하는 말입니다. 그 순간 상대는 이렇게 느낍니다. 아, 이 사람은 나를 이해할 마음이 없구나. 반대로 이렇게 말하면 관계가 깊어진다. 그랬구나. 내가 그렇게 느꼈다면 내가 미안하다. 내가 가볍게 넘긴 것 같네. 앞으로는 조심할게. 이 한마디면 됩니다. 공감은 돈이 드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공감이 없는 관계는 결국 돈보다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정리. 뭐 이런 걸 가지고 따지냐? 는 말은 관계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무심함의 언어입니다. 이 말은 상대의 감정을 가볍게 만들고 결국 너와 나는 다르다는 경계를 찢습니다. 관계를 지키고 싶다면 밥값보다 마음값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 한마디의 공감이 수십 년의 우정을 살릴 수도 끊을 수도 있습니다. 유형사. 나중에 한번 크게 내게 하지만 결국 소식 없음.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다음엔 내가 한번 크게 쏠게. 이번엔 내가 내고 나중에 내가 진짜 좋은 데로 모실게. 그런데 몇 달이 지나도 몇 년이 지나도 그 크게 낸다는 날은 오지 않습니다. 이 말은 언뜻 보면 예의 있는 말처럼 들립니다. 지금은 여건이 안 되니까 나중에 꼭 보답하겠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 나중에는 존재하지 않는 약속인 경우가 많습니다. 나중에라는 말의 함정. 나중에라는 단어는 인간관계에서 아주 자주 등장하지만 실제로 나중에를 지키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왜냐하면 그 말 속에는 책임 회피와 죄책감 완화의 심리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은 미안하니까 나중에라고 말하고 그 말을 하는 순간 마음이 가벼워지죠. 즉, 약속을 실행이 아니라 말로 해결하려는 태도입니다. 실제 사례. 한 50대 남성의 사연입니다. 젊을 때부터 함께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늘 밥을 얻어먹으면서도 이런 말을 했답니다. 야, 나중에 내가 한번 크게 낼게. 진짜야. 그렇게 20년이 지났습니다. 그 친구는 여전히 언젠가 크게 한번 낼게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언젠가는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밥값이 아까운 게 아니라 내가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게 서운했다. 심리 분석. 나중에 한번 크게 낼게라고 말하는 사람은 즉흥적으로 미안함을 덮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건 즉시적 감정 회피형 언어입니다. 즉, 지금의 불편함을 피하고 나중에 행동으로 상황을 덮겠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말의 신용을 잃게 됩니다. 관계의 신용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쌓인다. 여러분, 신뢰는 약속의 크기로 쌓이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크게보다 지금 작게라도 행동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작은 밥값이라도 한 번 내고 지난번 고마웠다 한마디 전하는 사람이 결국 오래가는 관계를 만듭니다. 반대로 크게 내겠다는 말만 반복하는 사람은 관계를 미루는 사람으로 기억됩니다. 인간관계에서 말의 신용이 무너질 때 말의 신용이 한번 무너지면 그 사람의 모든 말이 신뢰를 잃습니다. 이번엔 꼭 보자. 다음엔 내가 낼게. 언젠가 내가 신세 갚을게. 이런 말이 진심이라도 지키지 않는 사람이면 결국 입만 무거운 사람이 됩니다.
사람은 말보다 행동을 기억합니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이 사람은 믿을 수 있다는 신호가 됩니다. 정리. 나중에 한번 크게 낼게라는 말은 좋은 말 같지만 실제로는 책임을 미루는 언어입니다. 관계를 지키는 사람은 나중이 아니라 지금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밥값이 문제가 아닙니다. 약속을 지키는 태도가 그 사람의 신뢰도입니다. 진짜 관계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됩니다. 유형 3. 내가 나중에 줄게 말뿐인 약속의 위험성. 이 세 번째 유형은 더 교묘합니다. 밥값 낼 때마다 이번엔 내가 나중에 줄게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겉으로는 미안한 척, 성에 있는 척 하지만 실제로는 절대 그 나중이 오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심지어 자기 합리화도 합니다. 내가 예전에 커피 샀잖아. 그때 택시비 내가 냈으니까 픽인 거야. 그런데 냉정히 말하면 그건 상호 배려가 아니라 숫자 맞추기입니다. 이 사람은 마음으로 갚으려는 게 아니라 계산기 두드리듯 손익만 따지는 겁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40대 남성분이 친구와 식사를 자주 했는데 늘 친구가 계산하고 나중에 줄게라고 말만 하던 사람이 있었답니다. 3년 동안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어느 날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야, 우리가 친구끼리 그런 거 따지는 거 아니다. 여러분, 그 말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이미 그 순간 관계는 친구가 아니라 이용하는 사람과 이용당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명확합니다. 먼저 제안은 잘합니다. 밥 한번 먹자. 하지만 계산할 땐 항상 잠시 자리를 비웁니다. 그리고 끝에는 꼭 나중에 줄게. 결국 시간이 지나면 그 말은 비처럼 남습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나중에라는 말은 절대 쓰지 마십시오. 그 한마디가 사람 마음의 신뢰를 갉아먹습니다. 유형 4. 내가 계산할게 하면서 기분 나쁘게 내는 사람. 여러분, 혹시 이런 사람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계산할게라고 말은 하지만 표정이나 말투에서 불쾌감이나 불평이 묻어나는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계산을 하니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대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행동입니다. 예를 들어 계산하면서 한숨을 쉬거나 눈치를 준다. 계산 후 에이, 이 정도는 내가 내도 되잖아 라며 은근히 불평한다. 계산하면서 핸드폰을 보거나 다른 일에 신경을 쓰는 척한다. 심리 분석. 이런 사람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 억지로 내는 척하며 우월감을 느끼고 싶은 심리. 이 상대가 감사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대한 실망감. 즉, 내가 계산했으니 너는 감사해야 한다는 조건부 친절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강요된 감사나 기분 나쁜 친절을 느끼면 오히려 관계에서 마음을 닫게 됩니다. 실제 사례. 50대 여성 한 분이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친구와 식사할 때 친구가 계산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내가 냈다. 그래도 됐지? 그 말투와 표정에서 은근히 불쾌감이 묻어 있었고 여성분은 그 순간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날 이후 식사 후 연락이 와도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문제는 돈이 아니라 태도였습니다. 관계에서 주는 영향. 겉으로는 친절처럼 보여도 태도나 말투가 부정적이면 관계에서 신뢰와 편안함이 깨집니다. 밥값은 돈이 아니라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계산할 때는 표정과 말투, 태도까지 신경 써야 진정한 배려가 됩니다. 정리. 내가 계산할게라는 말은 좋지만 기분 나쁘게 내면 관계를 해칩니다. 진정한 관계는 거칠의 친절이 아닌 마음에서 우러난 행동에서 나옵니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로 우정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계산할 때 태도가 편안하면 마음까지 따뜻해집니다. 유형 5. 너는 돈 많잖아. 그 정도는 괜찮잖아. 이 다섯 번째 유형은 인간관계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사람입니다. 바로 상대의 형편을 이유로 마음의 무게를 가볍게 만드는 사람. 즉, 너는 돈 많잖아. 그 정도는 괜찮잖아 라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유형입니다. 이 말 겉보기엔 장난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상대의 노력,
시간, 책임감을 깎아내리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친구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성공을 자신의 이익을 위한 면죄부로 사용합니다. 넌 잘 나가잖아. 나보다 형편 좋잖아. 이런 말 속엔 부러움이 아니라 질투와 비교의식이 숨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말을 들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처음엔 웃으며 넘기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뭘 잘못했나? 이제 이 관계는 평등하지 않구나. 결국 이런 말은 관계의 존중을 무너뜨리는 독이 됩니다.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 진짜 친구라면 형편을 기준으로 상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제가 실제로 들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60대 초반의 남성 한 분이 있었습니다. 젊을 때 사업을 해서 꽤 잘 사셨고 친구들과 늘 밥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 중 한 명이 농담처럼 이런 말을 했답니다. 야, 너는 돈 많잖아. 오늘도 내가 내.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는 웃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자신이 기꺼이 냈던 모든 밥값이 진심이 아니라 당연한 일로 변해버린 느낌이었다고 하셨죠. 그날 이후 그는 그 친구와 거리를 두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한마디에 30년의 우정이 무게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짜 관계는 돈이 아니라 존중으로 유지됩니다. 상대가 부자든 가난하든 그 정도는 괜찮잖아라는 말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말 한마디가 상대의 인생을 가볍게 만들고 당신의 품격을 무너뜨립니다. 마무리. 진짜 관계는 계산이 아니라 감사에서 시작된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밥값 계산이라는 아주 사소한 순간에 숨어있는 인간관계의 본질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5가지 유형 기억하시죠? 1. 야, 너가 잘 버니까 내가 내라. 2. 이번엔 내가 내고 다음엔 내가 낼게. 3. 내가 나중에 줄게. 4. 내가 낼게. 하면서 기분 나쁘게 내는 사람. 5. 너는 돈 많잖아. 그 정도는 괜찮잖아. 이 5가지 말 속에는 공통된 심리가 있습니다. 바로 배려의 결핍, 그리고 감사의 부재입니다. 관계는 돈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돈을 다루는 태도 속에 그 사람의 인격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밥 한 끼 값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밥값을 대하는 마음의 무게가 그 사람의 품격을 말해줍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 이번엔 내가 낼게요 하며 따뜻하게 웃어준 적. 그 한마디에 마음이 풀리고 그 사람의 진심이 느껴졌던 순간. 그게 바로 인간관계의 본질입니다. 진짜 관계는 계산이 아니라 감사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같이 먹어서 고마워요. 이번엔 제가 대접할게요. 이런 말이 오갈 때 관계는 더 단단해집니다. 서로의 삶을 존중하고 작은 배려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을 때 비로소 오래가는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밥 한 끼는 사라지지만 그 자리에서 나눈 마음의 온기는 평생 남습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밥값을 계산할 때도 돈이 아니라 사람을 봅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 여러분이 조금 더 따뜻하게, 조금 더 품격 있게 사람을 대하는 지혜를 얻으셨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진짜 사람 보는 눈, 말 한마디로 알아보는 인간의 품격이라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계는 계산보다 마음이 중요합니다.